여보? 우리 잠자리 가진 지 언제인지 알아요? 당신은 여자가 왜 그렇게 밝혀? 알았어요. 당신도 뭐 좀 드시고 하세요. 김혜연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남편이 오늘 밤에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전화였다. 그녀의 남편은 국내에서 정보 시스템 분야의 권위자로 프로젝트가 있을 때면 연구소에서 밤을 새는 일이 당연시되는 처지였다. 혜연과 그녀의 남편이 결혼한 지도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혜연이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받고 있을 때 지금의 남편인 박 교수를 만나 그의 지적 능력과 자상한 면에 반해 호랍이 처지로 있던 그와 결혼을 할 때가 그녀가 27살 때였다. 미모와 지성을 갖춘 그녀가 애까지 딸리고 40이 넘는 호라비에게 시집을 간다고 했을 때 그녀의 주위에서는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결혼하기까지 이르렀고 그 후는 행복함의 연속이었다. 천성적으로 착하고 순종적인 그녀는 박 교수의 연구를 헌신적으로 내조했고 박 교수는 학계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올라섰다. 이제 겨우 2살이 되는 귀여운 딸을 키우며 혜연은 자신의 결정이 절대로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었다. 그런 그들의 가정에도 한 가지 문제는 있었다. 바로 박 교수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 태수였다. 박 교수가 재혼할 때 중학교에 막 들어갔던 태수는 박 교수의 신중한 결정에 의해 미국으로 보내졌다. 조기 유학을 보내 아들을 멋지게 키우려고 했던 박 교수의 판단은 틀린 것이었다. 어릴 때 엄마를 잃어 가뜩이나 애정결핍에 빠져있던 태수에게 기숙사 학교에서의 생활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결국 그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됐고 술과 마약 그리고 여자에 빠져들어 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이 찍혀버렸고 어렵게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동네 불량배들과 마약 문제로 큰 싸움을 벌여 결국은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박 교수는 결국 아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였고 군대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태수가 한국에 들어온 것이 바로 한 달 전이었다. 군대에 가는 일도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아는 사람들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영장을 받으려고 노력해 힘을 써봤지만 아직도 태수가 군대에 가려면 한 달이 넘게 남아있었다. 태수는 오늘도 늦으려나 봐의 혜연은 태수가 불쌍하기만 했다. 어려서 엄마를 잃고 미국에서 외롭게 몇 년간을 보냈으니 그렇게 나쁜 길로 빠지게 된 것이 그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이 엄마가 돼주려는 생각에 태수가 방학 때 어쩌다가 한국에 올 때마다 따뜻하게 해주려고 애를 썼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2달 남짓한 시간이지만 같은 집에서 지내게 된 것도 서로 마음을 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던 참이었다. 그렇지만 태수는 한국에 와서도 친구들과 어울려 클럽에서 살다시피 하며 외박을 일삼고 집에 들어와도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곤 했다. 자신을 새엄마로 여겨주기는커녕 눈도 제대로 안 맞춰주는 태수가 그녀는 너무나 섭섭했다. 혜연은 딸을 재워놓고 책이나 좀 보면서 태수를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소파에서 책을 읽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아, 재수 더럽게 없는 연인의 여태수는 나이트에서 데리고 나왔던 여자애가 그냥 집으로 가버리자 열이 받아 미칠 지경이었다. 그럼 따라 나오지나 말지 그 여자와의 생각에 한창 기대에 부풀었던 태수는 집에 가서 잠이나 자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으로 차를 몰았다. 집이라고 들어가면 뭐해? 아빠는 맨날 없고 그 여자랑 애기만 있는데
태수는 자신한테 너무나 잘해주는 혜연이 어느 정도는 고마웠지만 절대 새엄마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자기보다 겨우 10 몇 살 많은 여자에게 새엄마라는 감정을 느낄 수는 없었다. 오히려 엄마의 자리를 뺏고 들어온 그녀가 얄밉기까지 했다. 그녀가 그의 아빠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미국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방학이라서 가끔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이 새엄마인 것처럼 행동했고 그런 것 자체가 너무나 보기 싫었다. 하지만 그녀가 아빠에게 진심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도 지나치리만큼 헌신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진심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라고 할 수는 없었다. 왔습니다. 집에 들어온 태수는 혜연이 마루에서 잠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깨우기 싫어서 그냥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가 잠도 안 오고 마루에서 비디오나 봐야겠다는 생각에 그녀를 깨워 방으로 들여보내려 했다. 들어가서 주무세요. 태수는 혜연의 어깨를 톡톡 건드리며 깨웠다. 혜연이 뒤척이자 그녀의 걸쳐있던 책이 떨어졌다. 순간 태수의 눈에 그녀가 그대로 비춰졌다. 가운 스타일의 잠옷이었지만 한쪽 어깨가 그대로 보여졌다. 태수는 약간은 당황했지만 그녀를 처음으로 남자의 눈으로 훑어봤다. 전형적인 미인형은 아니지만 동양적이고 기품 있는 얼굴, 약간은 마른 듯한 몸매에 잘록한 허리와 매끈한 다리, 하얀 피부와 세련된 단발 스타일의 윤기 있는 머리결과 함께 그녀가 풍기는 고상한 분위기는 그동안 태수가 상대해왔던 여자들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태수는 그녀를 안고 안방으로 가서 그녀를 놓았다. 운동으로 단련된 태수에게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몸무게였다. 그녀는 여전히 잠에 취해 있는 상태였고 방을 나오려던 태수는 화장대 위에 놓여있는 수첩 같은 것을 봤다. 뭐야, 그것은 혜연의 일기장이었다. 태수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 장씩 읽어나갔다. 태수의 가슴은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읽으면 읽을수록 혜연은 태수에게 여자로 느껴졌다. 그녀의 일기장에는 그들 부부 생활에 관한 내용까지 담겨져 있었다. 어젯밤은 오랜만에 그와 시간을 나눴다. 다른 친구들은 죽을 것 같다고 한다. 난 그 정도는 아닌데 혜연은 결혼했을 때 처녀였고 지금까지 남편 외에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정숙한 여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동창 친구들이나 여성지에서 말하는 것은 알지 못한 상태였다. 어차피 남편과는 한 달에 한두 번이었고 더구나 그녀에게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가끔 남편이 자기를 안아줄 때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는구나 하면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그녀에게는 충분한 것이었다. 일기장을 덮은 태수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혜연은 여전히 잠이 들어있었고 태수는 황급히 자기 방으로 들어왔다. 여자로서는 처음 보게 된 새엄마의 일기장에 적혀있는 그녀의 생각들은 20살의 태수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그때 방문 밖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태수 들어왔니? 태수는 이불만 덮고 그녀를 맞았다. 주무시길래 안 깨웠어요. 아빠는 어디 가셨어요? 응. 태수가 날 방에 들여다 놨구나. 고마워. 깜빡했지. 뭐니? 아빠는 오늘 일 때문에 못 들어오신대. 뭐 먹었니? 하긴 벌써 12시가 다 돼가는데 먹었겠구나. 저 마실 것 좀 갖다 주실래요? 그래, 주스 줄까? 좋아요. 혜연이 부엌으로 나가자 태수는 미칠 것만 같았다.
그때 혜연이 돌아왔다. 주스가 있는 줄 알았더니 콜라밖에 없네. 괜찮지? 거기 책상 위에 놔주실래요? 방 안에 은은하게 퍼지는 그녀의 향기에 태수는 참을 수가 없었다. 에라 모르겠다. 태수는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돌아선 혜연은 다가오는 태수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태수야,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연약한 혜연이 건장한 태수를 거부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그저 포기하고 말았다. 아니, 오히려 묘한 감정이 일었다. 그런 후 혜연은 황급히 일어나 도망치듯 방을 나섰다. 혜연은 평소보다 늦게 잠에서 깨어났다. 악몽에 시달렸는지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다. 잊어버리고 있던 어젯밤의 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래, 악몽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태수가 어제는 술이 취해서 그랬을 거야. 지금쯤은 걔도 힘들어하고 있을 거야. 혜연은 집에서 입는 원피스를 입고 마루로 나왔다. 태수는 어디 갔는지 집에 없었다.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곤란했던 혜연은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다. 혜연은 평소와 다름없는 집안일을 하면서 하루를 보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쯤에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 미안해서 어쩌지? 오늘도 연구실에서 밤을 새야 할 것 같은데? 미안해. 그 대신 내일은 일찍 들어갈 수 있을 거야. 태수는 어때? 남편이 태수를 물어보자 혜연은 갑자기 당황했다. 태수는 나가고 없어요? 그 녀석 잘 좀 챙겨줘. 얼마 안 있으면 군대 가잖아. 네, 알겠어요. 남편과 통화를 끝낸 혜연은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오늘 밤도 태수와 둘이 있게 되었다. 어떻게 그 애를 대해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아기를 재우고 난 뒤 혜연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궜다. 이러고 싶지 않았지만 혹시 태수가 또 이상한 마음을 먹을지 모르는 일이었다. 어느샌가 잠이 들어버린 혜연은 누군가를 느끼고 눈을 떴다. 태수야. 눈을 뜬 혜연 옆에 걸터 앉아 있는 것은 바로 태수였다. 너 어떻게 들어왔니? 내가 저런 거 하나 못 딸 것 같아요. 태수의 말투는 거의 비웃음에 가까웠다. 미국에서 안 해본 짓이 없는 태수에게 가정집 방문 따는 것쯤은 아무 일도 아니었다. 태수야, 우리 얘기 좀 해? 얘기도 해야지. 어땠어? 혜연은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오름을 느끼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너 그게 무슨 소리니? 당장 나가지 못해. 어제 일은 없었던 걸로 할 테니까 당장 그만둬. 그래.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 태수의 뻔뻔한 태도에 혜연은 말문이 막혔다. 그리곤 태수가 혜연에게 다가갔다. 이상하게 혜연은 마음속으로 이러면 안 되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은 태수를 허락하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던 듯이 행동했다. 그런 자신이 놀라웠다. 태수에게서 여자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그런 후 태수가 나가고 난 뒤 혜연은 얼굴엔 눈물을 흘리며 자신에게도 이런 음탕함이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원망해야만 했다.